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김영민의 시사 돼지. 근데 후회한 적은 없어요. 뭐냐면은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안 바뀌면 뭐 힘든 일인 것 같고 하더라도 워낙 강한 이미지가 이미 사전에 배우 입장에서는 뭐든지 씌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씌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쓰였단 말이죠. 사람들 머릿속에 특정한 이미지로. 그러면 역할도 장애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를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업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있죠. 예, 분명히 있고, 약간 감수해야 된다고.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전업을 해야 될 수준의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배우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무슨 대단한 열정과 사명과 의지가 있어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됐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벌써 거의 한 15년, 20년을 배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는데 내가 뭐 죽어도 배우여야 돼 이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어떤 연기든 사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월에도 좀 약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 하기로 했던 지금 그 연극 하나를 취소를 했는데 연말에 다시 연극을 할 거고요. 연극이나 영화나 뭐 주어지면 하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크게 저한테 무슨 대단한 두려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 문성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정치 활동을 이제 안 하고 그 다음 작품한 것들 보면 대체 뭐 변태, 살인자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그런 역할에 어울려요, 그분이. 무성근 선배는 사실은 정치 활동에 대한 것보다 배우로서 저도 알고 그분도 다른 사람들로 평가하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셨어요. 맞아요. 그 정말 이렇게 똑 부러진 그 사회자의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을 소화할 때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배우 그 다른 관객들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치를 좀 하시면 안 되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건 없죠. 나도 사실은 시사평론가가 어쩌다 된 할 거죠. 일이 없어가지고 직장 다 잘리고 어디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항상 표방하고 다니는 게 생계형 시사평론가다. 난 농담이 아니야 진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말이죠. 딴지 청소 어쩌다 보내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 저 배낭여행사 하시다가 할 그만두시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신문사 재벌 청소나 해볼까?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저도 근데 진짜 비슷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만약 못하게 되면 정말 무슨 뭐 무대고 어디고 아무도 안 불러준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하철에서 혼자 1인극을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무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딴 거 하면 돼요. 딴 거를 뭔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왜냐면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일 만한 사람이 됐어요. 발언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대중의 이목을 받으니 이목을 매니아가 집중하니까. 생겼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언제나 자격만장이 있기 때문에 안도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매니아가 생겼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정치인 중에 그 이인재형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상당히 주목을 안 해.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뭐 지난번에 행정도시 관련해서 자기는 지지한다. 그래, 행정도시를, 이제 세종시를 수정한 이거 다 지지한다. 이거 충청권에 한때는 맹주였던 사람이 지지한다. 이 MB의 주장을 지지한다. 주목을 받을 만한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야, 이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구나. 아니, 그냥 연예인들도 그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 입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진정성도 있으시고. 활동도 있고, 진정성은 자신이 안 들어가 봤잖아요, 머릿속에. 안 있어.
우리 여기서는 난 믿기 때문에 수십만 원을 송금을 했어. 나는 있다고 믿고 싶어. 그래서 이겼잖아요. 예. 보람은 있으셨잖아요. 아니 또 소송 들어왔잖아 또. 소송은 뭐.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제안이 온다면.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그 연예인으로 또는 배우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는 게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그냥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할이 다르다. 수많은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예를 들어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아무리 절실하게 얘기를 해도 지금만큼 근데 효과가 다른 면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면에서 뭐 진짜 그 안에서 어떤 치열한 권력 싸움을 통해서 뭐 세가 있다면 그야말로 직접적인 어떤 걸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저는 좋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건 이것도 저는 지금 이미 저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시민 세력이라고 할 만한 시민 세력이라는 것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조금 더 참여하게 하고 조금 더 개입하게 하고 그거보다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새로운 운동 방식, 그러니까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운동 방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이.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정치에 가까워진다면 아마 당을 만들지 않을까. 날라리 외부 세력당을 아예 당으로. 여기저기서 당을 만드네. 왜 나오는 사람들마다 당 만든대? 그래. 돈을 받아야겠어 앞으로. 창당비를 받아야 되겠어. 창당 선언비. 이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의 정당. 그건 저도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남녀 불꽃노동당이라고. 불꽃노동당. 네. 남노당인데 남녀 불꽃노동당이에요. 그런 완전히 이미 있고 온라인상에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정강정책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 생각도 있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없어요. 없고요. 근데 전 다만 그거죠. 인생 모른다. 라는 거. 그 정도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 구체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거는 없고 특히나 저는 지금의 정당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트위터 더 이상에 빠르고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시민이 잘 조직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좌우의 그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모아질 수는 있고 또 사람들을 눈치를 좀 보게 만들 수는 있고. 네. 각하가 큰 기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투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브레이비크가 각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검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비크. 브레이비크. 예. 어쨌든 저도 사실은 그 김전 씨가 서로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혹은 삼선이 된다 한들 지금과 같은 영향을 가지기 힘들다. 입법 권한을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지금까지 굉장히 영리하게 잘 하고 있다. 진짜 한 번 정도 하고요. 전혀 영리한 거 생각이 없는데. 혹시 지금 요즘 눈독 들이는 이슈가 있으십니까? 그건 모르죠. 아니요, 지금 가장 크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보면 1인 1 문제 해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매일 눈 뜨면 뉴스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뉴스가 생기는데, 화내다 시간이 다 가요. 이거 화내다가, 다음날은 이거 화내다가, 그 다음날은 다시 이거 화내다가,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쌓이기만 하죠. 화만 나죠, 나중에.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꽂히는 문제 하나를 끝까지 보기. 해결까지도 안 바르고 그 문제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는가를 좀 끝까지 지켜보기. 그래서 요즘은 SNS가 다 있으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누가 보든지 말든지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고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아직 한진중공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아직 문제가 김진숙 씨 못 내려오셨죠. 해결될 때까지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올 때까지 그 문제를 반드시 절대로 눈 떼지 않고 보고 있을 거고요. 조중동 보도에 따르면은 부산 시민들이 싫어한다는데
절망 버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싫어하시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통 우리 방해되고. 지역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노출하는 걸 네. 경상도 사람들의 정서, 제가 경상도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요. 네, 감추고 그렇죠. 싶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막- 치부를 자꾸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죠,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자기네 지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게 돌아 외부 세력 빠져라. 해결 안 하잖아요, 사측이. 대화를 안 하잖아요. 해외 나가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고공에 202일째 지금 매달려 있고, 이게 오늘은 이제 BBC에도 나갔어요. 온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걸 본 브레이비크가 각하를 존중하게 된 게 아니죠. BBC를 보고 그리고 순발력 있어 브레이비크. 근데 누구 하나 당사자가 해결을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에 시장이라는 사람도 계속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라라는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뭐 희망 버스가 됐든 뭐 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뭐 1인 시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끝을 봐야죠. 그 사람 계속 거기서 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가 또 쇠덩이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그냥 닿으면 화상을 바로 입을 정도로. 어떻게 네. 식사는 어떻게? 식사는 외부에서 들여보내요. 죽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김진숙 지도 같은 경우는 죽밖에 못 드시고요. 그 전에 워낙 단식 투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위가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라 죽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그것도 이렇게 제 시간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한참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용역들이 갖고 있다가 올린다거나, 그걸 금속 탐지기로 다 휘저어서 먹는 거를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아주 전문용어로- 반인권적인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문용어로 X들이라고 하죠. 고맙네요. 요즘 안티는 얼마나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굳이 포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왜 네. 그 트위터에서 링크 네,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오는데도 뭐 그냥 꾸준해요. 늘 그냥, 예. 왜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평균 몇 마리 정도 등장합니까? 글쎄요.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20 안쪽인 것 같은데요. 네. 20개 정도.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김진숙 지도 같은 경우한테 아주 그 적나라한 인식 공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리트윗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한 10만이 좀 넘거든요, 팔로워가. 그럼 그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이제 블럭 해버리죠. 이제 블럭이라는 게, 이런 거 참 설명하니까. 아, 블로그 먼저 알겠어요. 네. 어, 블럭을 막는 해버리면 거잖아요. 그게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사람들 계정이 없어져 버려요.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좋다는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그 자정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블록했다는 어. 건 그 스스로 입증이 된다. 아주 그래도 꽤 유명한 뭐라고 강씨가 한번 그래서 사용정지 당하셨죠. 강이라고 유명해요. 유명한 수고 예. 그 이제 이 트윗상에 트윗상에서. 브레이비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네. 트윗상에 그런 분이 또 있군요. 네. 또 각하를 굉장히 존경하세요. 네, 그분이. 많이 좋아하시죠. 예. 네. 그분이 실존 인물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사진 올려요. 그 또 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진. 아니면 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뭐 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개인으로서 음. 각하를 그렇게 지적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대단한 끈기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혹시 오늘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마음 먹고 왔는데 못했다든가. 조금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방식. 그런 방식. 한번 하시죠, 좀 마지막으로. 지루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운동하는 분. 근데 스스로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틀을 좀 과감하게 깰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엄숙주의에서 탈피하라. 쾌활하고 예. 즐거운. 예. 가끔 뭐 저나 김진숙 지도가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그러시면
그걸 또 못 봐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약 올리냐, 뭐 서로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경하는 그럴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반값 등록금 투쟁하고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힘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집회 한 번, 두 번 나가면 세 번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가면 지루해요. 힘들고. 이랬을 때는 꼭 집회를 하고 꼭 시위를 하고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없었던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희망버스든 뭐든 같은 거 계속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맞아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벼우면 가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정성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경쾌해야 지속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딴 일 안 죽잖아요, 우리. 돈못 웃음의 혁명성이란 말도 있죠.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바쁜, 배우로는 바쁘지 않고요. 지금 너무 우울한 데가 많거든요. 네. 그죠? 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야. 그 김현진 씨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김현진 씨 포지션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 생각에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배우로 복귀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예, 이번은 PSI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오늘 이슈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어제 이어서 물폭탄, 오늘 오늘도 물폭탄 물폭탄, 쏟아지고 예. 있어요.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조금 개일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대처를 해서, 그렇죠. 거의 인재에 가깝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오세이돈. 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나왔고, 네. 포세이돈과 오세훈 시장이 합쳐서 오세이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에 물의 도시 있어요. 네, 공약을 시켰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비가 이렇게 갑자기 뭐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비가 오면 모든 세계 그 도시가 수도인데 대한민국. 더군다나 강남이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뭐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의 중심이기도 하고. 부의 중심이죠. 네. 거기가 풀장이 됐습니다. 풀장이 되고. 네. 완전히 초토화됐죠. 이거를 자연재해라고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겨레에서도 보도됐는데, 우선, 치수와 관련된, 배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최근 5년 사이에, 5년 전에 651억이었다가 작년까지 66억으로 줄었다. 10분의 1로. 600억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수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죠. 거죠. 이 66억도 작년에 뭐 무슨 뭐 고친다고 썼다고 하더라. 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연임이잖아요.
연임하는 동안에 서울이 지금 잠기는 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잠긴 거는 그렇다고 쳐도 네. 두 번째는 잠기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 책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유가 이제 뭔가요, 이유가? 저는 이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 한강 일부 벌써 학자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일부 오래됐죠. 그리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간에 이제는 여름 장마철이라고 하지 않고 우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태국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런 것처럼 여름 내내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오면 쏟아지죠. 쏟아지죠. 뭐냐. 네.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표현이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는 그 표현 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가을에도 쏟아지고 네. 이런 게 이미 7,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예. 폭우가 그때는 와서 물난리가 났죠. 광화문이 잠겼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광화문 또 잠겼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설사 그런 것이 일부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치수 비용 이런 걸 해갖고 그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태를 보면요. 동북부 지역으로 이제 관통하는 그 도로는 어디냐면 동부간선로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의정부에서 내려오는데 한 6, 7년 전에는 의정부 넘어서 이제 그 위에 포천 이런 데가 잠겨갖고 포천 출판단지 이런 데가 왕창 잠겼고 종이 막 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류 쪽을 이제 정비하고 그랬고 지금 이제 그런 국지성 폭우가 와도 큰 문제가 없이 간선도로가 잠기는데 비가 많이 오면 금방 경찰들이 나가고 통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강북은 물이 빠져나가는 게 현재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와도 강에서 좀 넘칠 뿐이지 무슨 배수에 문제가 있었고 물이 역류해서 넘치고 이런 게 없는데 광화문 작년에 잠겼죠. 네. 올해 올해도 광화문 잠겼고. 광화문 잠겼고 강남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슨 캐치프레이즈 걸었냐면 디자인 서울이에요. 네. 디자인 서울 하면서 그냥 건물의 이 외벽만 바꾼 게 아니고 바닥을 화강암이나 이런 돌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네,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근데 돈 이제 엄청나게 이게 썼죠. 그러니까 화강암이 되면은 물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불투수축 면적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저희가 왜 웃었냐면 평소에 절대 쓰지 않은 용어거든요. 의원님의 어휘력으로 볼 때. 불투수축 면적.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니까 비가 오는 우수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우수를 땅이 흡수하고 배관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특히 자기가 주력적으로 사업을 한 강남 지역과 광화문 이쪽 지역에서 물을 흡수하는 이 양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적하신 네. 이 배관 이런 것을 비가 많이 오니까 담당 부처에서 그 배관에 그러니까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50파이, 80파이, 100파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라라고 하면은 실제로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돈은 딴 데 썼죠. 디자인 서울에 대부분. 디자인 서울 세빛둥둥 네, 한강 아니면은- 세빛둥둥섬 네. 세빛둥둥섬 새로운 빚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돈 많이 썼죠, 딴 데다가. 돈 많이 썼죠. 네. 수천억을 쓰고 한강 사업하는데 많이 썼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산사태가 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우리 그 우면산 그 일대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그 구의원이 하나 있어요. 윤 모시고 여자 이제 비례의원인데, 그분 남편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 비 오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배수나 배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는 개발이 들어갔고, 이거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적을 했답니다. 언론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면서, 근데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예산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네. 피해 방지 예산 다 잘라버렸고. 그렇게 되면 예산 항목에서 따와야 될 텐데. 예산하면서 따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항목에 있는 예산 서울시 전체가 66억인데, 거기까지 차례가 안 가는 거죠. 66억을 다 쓰고
이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좀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시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무슨 무상급식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아니고 66억이 비가 이렇게 요 며칠 동안에 쏟아붓지만 계속 이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언제든지 쏟아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66억 저거 위험하지 않냐? 예비비에서 좀 편성을 해라. 해갖고 예비비에서 준비를 좀 시켜놓고 미리 대비해놓는 이러한 진정성이 좀 보였었으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게 아니죠. 무상급식 하느라고. 무상급식에 꽂혀갖고요. 이거 66억으로 만들고 무상급식 180억 쓴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180억, 189억인지 그래요. 그럼 무상급식 진짜 자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방송 녹화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무상급식 그 신청 오늘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비가 와갖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서도 아주 가벼운 꼼수를 또 살짝 씁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신청하는 데드라인이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그리고 요 방송 나가기 바로 전날이죠. 그때 신청하면 되는데 원래는 그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어제 하려고 그랬어, 어제. 어제 하려고 그랬었나요? 예. 수요일날? 예. 이거를 미룬 거예요. 비가 많이 왔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정말 진짜 무상급식에 대해서 철학이 있으면 비가 와서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이 철학을 밀고 가겠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타기보다는 비 이렇게 왔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아는 거예요? 아는데 예. 나한테 욕이 올 걸 아니까 그 자세를 낮추고 무상급식은 여기까지 나가면 진짜 욕먹겠구나 네. 해가지고 뒤로 살짝 미룬. 근데 불투수총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연세대 교수님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네. 그분이 또 왜 광화문이 잠겼냐 이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심각하게 잠겼죠. 작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예. 그 사이에 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근데 그랬냐면 오세훈의 역사의식이 뛰어나다고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광화문을 잠기게 한 진짜 이유는. 그건 말이죠. 그것은 광화문에 서 계신 이수진 장군이 해군임을 해군임을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물에 잠기겠다. 어쨌든 거기 광화문에 나무를 다 잘라냈잖아요. 예. 나무를 뽑아냈거든요. 그 나무를 통해서 흡수되거나 하는 그 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되는 물도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각하가 만드신 청계천 지으면서 이제 배수 시설을 바꿨대요. 그게 뭐 분산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분산식을 집중식으로 바뀌었다나 어쨌든 청계 그리고 그러니까 각하와 오세훈 시장의 예.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이 넘친 게 그리고 불투수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죠. 자기들이 대권을 잡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이렇게 물의 복수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무료복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분산식, 그 집중식 이런 것은 처음에 우리 청계천 문제 제기하고 그럴 때 처음에 청계천 할 때 청계천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물을 쭉 끌어다가 이게 1년에 그 물 관리 비용이 한 그 6,700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요. 그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물을 끌어다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만들면 이 물의 양이 많아지고 관리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분산식인데 한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때려 부면은 여기저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럼 한 곳으로 막으니까 이건 청계천에 범람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비가 내린 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배수가 이렇게까지 안 돼서 물이 넘쳤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맞죠. 책임 맞죠. 책임이 맞고 작년에도 잠긴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가 5년 차예요. 6년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6년 차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후가 어떻게 변했고 국지성 호우가 언제 어떻게 내리고 이 얘기 나온 것을- 지가 언젠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올해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배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야지 훌륭한 시장이죠. 그런데 엮어서 이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무상급식을 미루고 그리고 다소 무상급식에 대한 작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 크게 만든 다음에 실패해서 탈락한 다음에 실패해서 사임한 다음에 대권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대권 이미 그 꼼수가 들켰기 때문에 예. 사퇴한다는 거였었죠. 사퇴. 사퇴. 사퇴의 명분을 삼고 근데 이번에는 사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이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한나라당이 열심히 도와달라고 하고 예. 그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없죠. 그리고 네.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이나 한나라당 중앙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자기 편인데 오세훈이 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네, 한나라당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네. 반대하자니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투표율이 280만이 안 돼갖고 투표율 안 돼갖고 무산됐다는 비판을 들을 것 같고 참여해갖고 찬성을 하자니 지역 여론이 무척 안 좋고 네.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남편이 우리 민주당 활동을 하고 사모님이 이제 영남의 지역구 영남 출신이었고 이제 한나라당인데 성향은 완전 한나라당인데 민주당으로 돌아섰어요. 남편이 가니까 같이 가야지 그 길을. 그런데 며칠 전에 식사를 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무상급식 왜 하냐 자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주장을 막 동의를 해요. 근데 내용은 앞뒤가 안 맞아.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그냥 오세훈 시장 주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저하고 이제 그것이 하도 답답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막 공격하는데 끝까지 고집세고 끝까지 버티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애기 엄마 어제 집에 가서 열심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깨졌으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에 가서 그 얘기 한마디 꺼냈다가 무상급식 자기는 반대한다. 아들이 한 30-40분 동안 아주 그냥 작살을 내게 밟았답니다. 얘기가 이거예요. 엄마가 우리 애들의 심정을 아냐. 학교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부자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주고 걔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협심 있었고 네 같이 밥 먹자 하면서 하는데 그중에 못된 아이들 한두 명이 왜 돈도 안 내는 주소 갖고 밥 먹냐. 이런 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비일비재하고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이제 고2쯤 되니까요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세금 다 내잖아요. 우리가 그 집니까 뭐 공짜로 달라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 교육이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 의무 교육에는 원래 학용품도 유럽 시스템 똑똑한 아들이야. 유럽 시스템에서 학용품도 주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용품도 주고 지금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근데 왜 밥은 거기에 포함 안 되죠? 그리고 엄마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한나라당 주장 듣지 말고 아빠 쫓아다니면서 민주당 주장을 좀 따르라. 그게 민주당 주장이야. 원래 진보 진영에서 했던 건데 원래.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표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가 뭐 투표를 낮춰서 이게 무산시키자 이건 사실 졸렬한 거예요. 민주당으로 진보 진영으로서 좀 깝깝한 투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면 무상급식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 설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은 잠깐 기억을 되돌려서 학교로 되돌아가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예. 반에 있는데 아이들이 절반은 돈을 내고 절반은 돈을 안 내요. 예. 절반을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 그러면 애들이 못 내는 거죠. 애들이 절반은 돈을 내고 절반은 돈을 안 내는 애들로 가려져요. 예. 애들이 그걸 모릅니까? 자기 반 안에서 니네는 그러면 가난한 애들이구나 하고 반이 딱 갈라지는데 예.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3월이 괴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가난해서 급식을 먹을 수 없어서 무상급식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새로운 학생들이니까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갖고 우리 저소득계층 이런 확인서를 좀 띄워와라. 그럼 그거 신청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편을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공지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자기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라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밥을 공짜로 먹을 테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서를 띄워야 돼.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였었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느 반이든 갈 거 아니냐. 알려주자. 알려주지 말고 12월에 이 확인서를 다 받자. 12월에. 신학기 가기 전에. 그래서 넘겨주자. 그래갖고 넘겨주면 아이들이 누구든 모르게 그 확인서를 받고 새로 온 선생님들은
그런 고통이 없어질 거 정부가 아니냐. 제대로 못하니까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낸 거구나. 정부가 못하니까 선생님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한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쫙 퍼졌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반에 이런 것을 편가르게 할 필요 없고 선생님도 야 너 가갖고 너 이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확인서 띄워 이렇게 할 고통도 없고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년쯤 가면 또 배짱들이 있었고 나 뭐 가난하니까 밥공짜로 줘요 이런 놈들도 있지만 있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애들 다 돌아가서 뛰어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요. 나는 가난하다는 증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4학년 5학년인데 결손가정 아이들도 있어요. 아빠는 막노동을 나갑니다. 막노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집에서 6시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7시예요. 아빠와 같이 동사무소 가야 되잖아요.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동사무소를 혼자 가야 돼요. 4학년 5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무상급식은 그냥 철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무것도 아닌 대통령 거예요. 되려고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고문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잔혹한 고문하고 있는 건데 광화문에서 물고문할 수도 없고 참. 끄트머리가 참 맥이 빠진다. 물고문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악수를 뒀어요. 악수를 뒀어요. 악수를 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우리 서울시 천만 서울 시민은 물 먹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수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무상급수를 이루었고. 우리 그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비가 급속도로 왔지만 그 국지성 호우로 이제 집중적으로 왔는데 이거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 그 전년도에도 왔거든요.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서울시 최고 통치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비는 자연으로 왔지만 이번에 당한 재해는 철저하게 그 자연재해다. 이것과 무상급식과 연동시켜갖고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PSI에서 들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했냐? 민족에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주소 말씀하셔야지 주소.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고 압축적으로 예. 한 아이템으로 하나. 오세훈 시장에게 바치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